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후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후보 대담으로 오늘 하루 뉴스 초점은 쉬어간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각 후보에게는 사전에 공통 질문을 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질문을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 오영훈 지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젯밤 늦게까지 토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네. 현역이시지만 각종 여론조사 지표가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 어젯밤 토론회에서 이번 경선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고 자연인으로 살겠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셨는데 맞습니다. 네, 제주도지사 경선에서의 필성 전략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대한민국 변방의 섬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주는 대한민국 변방의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우리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국가 로드맵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주를 대한민국 미래의 축소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영훈의 도정 철학과 이재명의 국정 철학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우주와 청정에너지, 바이오, 모빌리티를 중으로 한 제주의 4대 핵심 미래산업, 그리고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AI 기반 관광 서비스 혁신 등 민선 8개 제주도정 핵심 정책들이 정부 차원의 로드맵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제 설계를 끝내고 성과를 내야 될 완성의 시간입니다. 1만 명에 가까운 공직자와 호흡하고 소통해온 경험은 금방 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앞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민선국이 제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이 설계의 과정이었다면 남은 4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5극 3특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결국은 제주도도 어떤 식으로든 이 체계가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제주만의 강점을 가진 요소를 어떻게 산업 전략으로 육성할 것인가, 이것이 5국 3특 정책과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가 추진해왔던 에너지 대전환, 분산에너지,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생태계를 비롯해서 민간 우주 산업과 데이터 허브 산업 등이 성장 엔진으로 새롭게 추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타운홀 미팅에서 카이스트를 비롯한 4대 과기원 제주 연합 캠퍼스 조성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이것은 우주와 그리고 청정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해서 산학연과 함께 미래 첨단 산업 실증 기반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정부와 오영훈 도정이 궁합이 잘 맞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른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제왕적 도지사 이렇게 부르면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냐라는 요구가 있었고 지사님께서도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셨습니다. 네, 이후에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 도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에 의해서 가장 선제적인 조건은 저는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초자치단체의 도입 없이 풀뿌리 민주주의는 강화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야만이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민의 참정권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책임 없는 동장제라든가 주민자치회의 전면적 도입, 주민참여 예산제의 확대 등 참여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수기형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토대가 될 것이고 그 결과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로 결과를 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26조 추경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정부 추경과 별도로 제주도에서 자체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재선하신다면 입장이 있으십니까?
우선은 정부 추경이 끝나게 되면 정부 추경에 대응하는 원포인트 추경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선거 이후에 7월 이제 새로운 민선국에 출범하게 되는데요. 네. 민선국에 출범하는 7월에도 다시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4월 달에 원포인트 추경, 그다음에 7월 달에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추경을 하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네네. 투입해야 되는 분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지금 1차 산업 종사자들이 고유가 문제 때문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고유가 부담 완화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이 강화돼야 되고,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 민생 및 산업 전반에 걸쳐 도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지사님께서 참여 자치 강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네.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제2공항 같은 경우는 도민들이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도에는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네.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권한이 제2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에 있고, 그게 도지사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다른 데는 이제 환경부 장관,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한테 환경 영향 평가 동의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주도가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항공기 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의 문제, 그리고 법정 보호종 관련 문제, 숨골 관련 문제,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문제 등에 대해서 상당히 쟁점이 있고 또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다면 재공항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확인이 되게 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중점평가 사업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주민투표 요구도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투표 요구는 이제 국토부 장관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네. 이미 우리한테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라는 권한이 저희들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동의안 과정을 주민의 뜻을 잘 물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서 물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도심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이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도심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서 단기 중장기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즉 버스 중심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분들이 자가용 소유 비중이 많은데요. 다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에 이용하거나 또 일상생활에 활용하게 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수송 분담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시성을 높여주는 것, 안전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BRT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네. 간선과 그리고 지선의 그런 연계를 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요. 네. 어린이라든가 또 중고등학생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무료 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36%에 해당하는 정도로 도민의 관심도도 매우 높고 참여도도 매우 높습니다. 네. 이와 별도로 지금 현재 가장 정체되고 있는 구간 자체가 평화로 입구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평화로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제주 서부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부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을 통해서 뉴욕 로타리와 그리고 평화로 무수청 구간의 교통량 분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명과 도평 구간 우회도로 개설 작업이 이미 시작됐는데요. 네. 향후에는 평화로 확장으로 이어질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섬식 정류장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섬식 정류장 문제는 물론 네. 시민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이것을 또 보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아까 KBS 뉴스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버스베이라고 해서 버스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만들면서 정체 구간 자체를 최소화시키게 되면 시민 여러분들의 편의성은 더욱더 증가될 것이고 버스와 자가용 차량의 속도도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5대5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정책 사업이라는 점도 이해를 하시고 버스
대중교통 버스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 있다는 점도 시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금 각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네네. 후보님께서 보시는 이번 경선의 핵심 변수, 경쟁 구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뭐 세 분의 후보가 대단히 다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고 또 민주당의 다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책 선거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차 투표와 또 2차 투표, 결선 투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유의미하게 살펴보면서 경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네. 결선 투표에서 누구와 맞붙길 바라십니까? 저는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굉장히 지금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법적 대응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네네. 감정의 골도 깊어질 것 같은데 최종 후보로 선출될 경우 당내 경쟁 후보들과 함께하는 원팀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원팀 구성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계십니까? 원팀 구성은 뭐 저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네. 경선 이후에는 어쨌든 새 후보가 다 한 마음으로 또 원팀이 되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일궈내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의하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후보가 되신다면 법적 네. 대응들은 다 이렇게 취소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법적 대응 문제와 관련돼서 그것은 후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한 문제라든가 네. 또 아니면 또 수사당국에서 인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서 진행할 부분은 진행하는 대로 또 우리가 고발을 취소해야 될 부분은 또 취소해야 되는 대로 그렇게 분리돼서 접근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끝으로 이 지지를 호소하는 마지막 말씀 10초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제주 미래 비전을 제대로 설계해냈습니다. 이제 완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주가 만들어낸 변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제주의 도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시 민선국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오영훈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 오영훈 지사였습니다.